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옷입니다. 2024년이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라는 사람에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건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일이죠.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빌려 살아보고 그 과정에서 시간을 초월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떠오르는 질문들이 생기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려면 습관이라는 시간과 꾸준함의 축적이 필요하더라고요. 책을 읽는다는 건 시간을 내야 하는 일이잖아요. 하루 10분이라도 시간을 확보하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독서가 삶에 녹아드는 것 같아요. 사유는 그 시간을 축적해서 싹트고 독서의 일상화를 통해 책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저는 올해 꾸준히 읽긴 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해 독서 여정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어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한 번쯤 목표를 세우곤 하죠. 올해 제 독서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책 100권 읽기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2권 읽기. 하나는 꾸준함을, 또 하나는 도전을 위한 목표였어요. 특히 두 번째는 깊이 있는 독서를 위해 오래 기억에 남을 책을 읽고 싶은 마음에 정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12월 중순인 지금 총 94권을 읽었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3권을 읽었습니다. 100권 읽기 목표는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지만 두 번째 목표는 좀 더 분발해야겠죠.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이 목표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매년 100권 읽기를 목표로 합니다. 이 숫자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꾸준히 읽으면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해요. 50권을 읽더라도 진짜 좋은 책만 읽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싶지만 읽다 보면 재밌는 소설도 읽고 싶고 다양한 사람들의 에세이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100권을 목표로 세우게 돼요. 책 100권 읽기를 위한 첫 단계는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는 시간을 확보하고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두면 좋아요. 이 과정을 통해 책 읽기를 습관화하면서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나가면 좋겠죠. 오늘은 그 첫 단계인 꾸준함과 습관화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저는 매일 책을 붙들고 살지는 못해요. 유튜브 시작하고 책과 멀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멀어지니까 오히려 핑계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도 100권 가까이 읽을 수 있었던 건 매일 책 읽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12달 내내 같은 루틴으로 생활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얼른 먹고 남은 시간은 언제나 책을 읽었어요. 밖에서 다른 선배들과 점심시간 꽉 채워 먹는 날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제게 남겨진 점심시간은 온전히 독서하는 데만 썼어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아침에 독서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제 루틴이었는데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것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아침엔 내가 쉽게 포기하게 되는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어요. 독서는 매일 하기 때문에 저녁 루틴으로 미뤄졌고요. 회식을 할 때도 있지만 점심에 책을 읽기 때문에 독서를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은 많지 않았어요. 출근할 때는 이북 리더기를 사용하고 자기 전에도 침대에서 이북 리더기를 쓰고요. 정해진 시간에 루틴처럼 책과 가까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목표 설정의 모호함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 94권을 보면 대부분이 소설이고 편중된 독서를 하며 좋은 책을 많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많이 읽지도 못했죠.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읽은 책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호하고 크기만한 목표 설정 때문에 시선을 계속 다른 곳으로 돌려도 그 목표로 가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목표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려 합니다. 목표는 세분화하고 읽고 싶은 책 장르를 미리 정해보려고 해요. 꾸준함에 대해 얘기했으니 이번에는 동기부여 방식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저는 독서 트래커를 활용했습니다.
올해 사용한 4가지 트래킹 방식은 연간 트래커, 노션, 북적북적 앱, 워터피디아 앱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간 트래커입니다. 이 트래커는 365일이 한 장에 담겨 있어서 완독한 날에 원형 스티커를 붙이고 책 제목을 적는 간단한 형식이에요. 특히 좋았던 책에는 큰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책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읽었는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다만 큰 스티커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 보시면 1월부터 5월까지 스티커가 거의 없죠. 가장 큰 이유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영상 편집에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도 않았지만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에 이사를 했어요. 그 전에 가구점이나 부동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6월부터 조금씩 힘을 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기록을 통해 제 일상과 독서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또 스티커가 몰린 날이 매일 책을 읽은 날은 아니에요. 저는 병렬 독서를 좋아해서 긴 시간 동안 읽었던 책들이 한꺼번에 완독되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래커는 꾸준함 뿐만 아니라 제 독서 스타일까지 보여주는 기록이 되었답니다. 일단 가장 만족스러웠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따 더 얘기하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노션도 사용해봤어요. 책 표지를 넣는 게 예뻐 보여서 시도해봤는데요. 시작일, 완독일, 페이지 수, 문장 수집 같은 세부 항목을 넣어서 좀 더 디테일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어요. 장르별 몇 권을 읽었는지와 작가별 책 정리도 했고 위쪽에는 올해 요약한도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표지들이 정렬된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마치 독서 인스타그램 같달까요? 근데 곧 번거로움을 느꼈어요. 온라인 서점에서 책 정보를 가져오고 세부 정보를 채우는데 드는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정작 제 생각을 적기보다는 데이터 입력에 치중하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예뻐 보이는 건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북적북적 앱입니다. 북적북적 앱은 많이들 아시죠? 책을 권수가 아닌 두께로 계산해주는 앱인데요. 책 100권 읽기를 목표로 하면 얇은 책을 고르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제가 바라는 꾸준함과 거리가 있고 그런 편중된 독서를 방지하기 좋은 앱이에요. 제가 체감하는 두께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기 간편해서 계속 써보고 있어요. 100cm 읽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현재 기준 135cm고요. 한 번도 꾸준히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2021년부터 사용해 보고 있는 앱이에요. 그때 무슨 책을 읽었나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리스트형 보기를 누르면 표지와 별점도 나옵니다. 다만 장르별 통계를 볼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워요. 장르는 상관없다 하시면 괜찮겠지만 저처럼 독서 편식을 줄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쉬운 점이었어요. 앱으로는 왓챠피디아도 사용하고 있어요. 독서 트래커라기보다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활용하는 앱이에요. 제가 별점을 매긴 책을 바탕으로 제 취향에 맞는 책들을 추천해주거든요. 책을 뭘 골라야 할지 모를 때 보기 좋아요. 이 앱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컬렉션을 구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진 평론가 책장도 구경할 수 있고 뉴욕타임즈 선정도서, 노벨문학상 수상작, 서울대 권장도서도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컬렉션도 볼 수 있어요. 책을 읽을 때마다 들어가서 기록하지는 않고요. 순전히 알고리즘 활용을 위해 접근하기 때문에 가끔 심심할 때 평가, 책 들어가서 내가 읽은 게 있나 보고 있으면 별점 매기고 아 이런 책들이 있었지 난 이런 거 안 읽었네 이러고 나옵니다. 굉장히 가볍게 사용하는 앱이고요.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앱이 아닐 수 있지만 선택을 줄여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리뷰를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남긴 리뷰는 5년 전 움베르토 에코의 책인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써놨네요. 전 비공개 계정이라 그냥 막 남겨놔요. 스토너는 평생 사랑할 작품이라고 써놨어요. 총 4가지 트래킹 방식을 보여드렸는데 내년에는 2가지 방법만 사용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전에 공유드렸던 넘버스를 활용할 거예요. 여기서 현재 페이지, 총 페이지, 진행률 같은 디테일은 제외하고 더 단순하게 기록하려고 합니다. 이 템플릿은 월별 독서량과 장르별 비율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제 스타일대로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션에 적응해보고 단축어를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보고 싶었는데요. 결국 단순한 걸 좋아하는 제게는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다시 제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종이 트래커 형식이에요. 한 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디지털 트래커를 쓰면 나중에 찾아보기 좋고 또 통계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아날로그가 가질 수 없는 강점이지만 저는 시각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종이 한 장을 벽에 붙이거나 눈에 띄는 곳에 둬서 자연스럽게 독서를 의식하고 예쁜 스티커로 나만의 한 해를 꾸며보는 걸 좋아합니다. 게다가 너무 간단해서 지속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사용할 아날로그 트래커는 커버서울 헤빗 키트입니다. 헤빗 키트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헤빗 캘린더 키트, 필사 헤빗 키트, 만다라트 헤빗 키트, 헤빗 스타터 키트. 제가 오늘 들고 온 제품은 헤빗 로그박스 뉴이어로 총 3가지 제품에 헤빗 타이머까지 들어있어요. 집중적으로는 헤빗 캘린더 키트를 다뤄볼 거고요. 다른 제품들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같이 언박싱 해야 되는데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제가 직접 구성을 보고 생각해 본 다음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어서 미리 뜯어놨어요. 우선 시계부터 보여드릴게요. 커버서울 헤빗 타이머입니다. 요즘 이런 타이머가 굉장히 인기인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해서 총 3개의 제품을 갖게 됐네요. 저는 그냥 예쁜 게 최고인 데다가 무채색의 빨간 포인트를 좋아하는 편이라 디자인으로만 봤을 땐 아주 합격이에요. 뒷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뒷면을 열어보면 알람 소리의 길이와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만다라트 헤빗 키트입니다. 제가 지분 대출을 이용해서 내년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을 제작하고 며칠이 지나서 계획이 조금 모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읽는 삶을 위해서 해야 할 행동 3가지로 연 100권 읽기, 매월 독서 현황 점검, 가족 모임 꾸준히 운영을 골랐는데요. 이 행동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작년과 비슷한 패턴이 될 것 같았어요. 읽는 삶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좀 더 명확하고 세세한 목표 설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로 유명해졌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만다라트였는데요. 만다라트는 하나의 주제에서 가지처럼 뻗어가는 사고 기법으로 마인드맵과 비슷하고요. 활짝 핀 연꽃과 닮아서 연꽃 기법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생각은 하고 왜 아직 실천을 안 했느냐 하면 만다라트는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제겐 모호해 보였어요. 오타니의 만다라트를 보면 운을 위해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물건을 소중히 쓰자 이런 항목이 있어요. 내가 이 많은 목표를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건가? 너무 세세해서 오히려 실행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다라트 키트에는 벽에 붙여둘 수 있는 큰 만다라트 테이블과 만다라트에 적은 하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함께 있어요. 보자마자 아 이거다 싶었어요. 만다라트는 벽에 붙여서 오며 가며 돌아보고 또 실행했는지 내가 오늘 인사를 하고 쓰레기를 주웠는지는 매일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매일 실행하는 방안까지 가져와야 계획이 완성되는구나 싶었어요. 이거는 1년이 아닌 10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100일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단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으로 바뀌었듯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의 습관을 들이기엔 100일이라는 숫자가 적당해 보이더라고요. 이 키트 안에는 습관과 관련된 스티커와 습관 관련 명언이 적혀있는 엽서도 들어있어요. 오늘 저는 독서 습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거라 이 키트는 소개만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빨리 채워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헤빗 스타터 키트입니다. 재밌는 건 헤빗 체크노트가 J와 P용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촘촘한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월간, 주간 목표와 데일리 루틴, 수면 기록 6개 습관을 동시에 체크할 수 있는 J용,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기록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 월간 목표, 데일리 루틴, 수면 기록이 가능하고 매일 점을 따라 그리며 그림을 완성시키는 귀여운 습관표가 있어요.
저는 P인데 계획을 세세하게 지키지 못하는 편이라 오히려 J의 방식을 따라하는 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J 방식이 조금 더 기대돼요. 그리고 1년 헤비 체크 페이퍼와 1년 무드 트래커가 있어요. 저는 독서도 그렇고 가계부도 그렇고 한 장에 요약되는 기록물이 좋아요. 거창하지 않고 지속 가능성도 있고 보관도 편하고요. 한 해를 돌아볼 때 한 장의 독서 트래커, 한 장의 헤비 트래커, 한 장의 무드 트래커, 한 장의 슬립 트래커, 한 장의 가계부 요약 이런 게 있으면 나 2025년을 테마별로 쉽게 돌아볼 수 있잖아요. 저는 올해 독서 트래커를 쓰며 만족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종이가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피의 기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페이퍼북 리더스 트래커도 있는데요. 매일 책 읽는 습관을 기록할 수도 있고 잘라서 북마크로 쓸 수도 있다고 해요. 저는 사용할 트래커가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기록하진 않을 건데 만년으로 쓸 수 있는 거라 내년에 써도 될 것 같아요. 선물로 줘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쓰고 싶어서 간직했다가 때가 되면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비 스티커도 있어요. 무언가 기록할 때 그와 관련된 스티커가 있으면 기록이 더 간편하기도 하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테마에 맞는 스티커를 좋아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커버 서울 헤빗 캘린더 키트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데스크 캘린더입니다. 손바닥만큼 작은 탁상용 달력인데요. 달력과 함께 이달의 목표, 이달의 습관, 리뷰를 적을 수 있고 습관 트래커, 무드 트래커, 슬립 트래커와 함께 별도의 기록을 할 수 있는 칸도 2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A2 사이즈의 포스터 캘린더입니다. 큰 네모칸과 작은 동그라미가 함께 배치되어 있고 왼쪽에 별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다음은 포스트잇 캘린더입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점착식 만년형 캘린더 메모지예요. 네 번째 제품은 포토카드 캘린더입니다. 월별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 배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제품은 위시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일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문구가 담겼어요. 여기서 구독자 이벤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라이프 케어 브랜드 커버서울과의 협업으로 진행됩니다. 단순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가 아닌 좋은 습관을 공유하는 컨텐츠 협업인데요. 여러분의 습관도 응원하고자 이 커버서울 헤비 캘린더 키트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무려 100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이따 제가 이 키트를 어떻게 사용할지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키트를 이용해서 한 해를 계획해보고 또 좋은 습관을 유지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벤트 참여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벤트는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데시오 채널 구독과 커버서울 SNS를 팔로우 꼭 해주시고 댓글로 2025년에 만들고 싶은 습관, 유지하고 싶은 습관을 적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습관 목표를 구경하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트래커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지도 짧게 얘기해 주시면 저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23일입니다. 배송 기간은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받으시고 SNS에 후기도 올려주시고 또 꾸준히 사용해 가면서 월간 리뷰하실 때도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구경 다녀볼게요. 인스타 피드, 스토리, 블로그 다 좋고요. 올려주실 때 해시태그로 커버서울 습관계, 헤빗 캘린더 키트를 달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남기는 기록 진짜 열심히 보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캘린더 키트를 이용해서 제 2025년 목표와 습관을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포스터 캘린더부터 볼게요. 제가 올 한 해 사용했던 독서 트래커를 이 제품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 트래커 갖고 싶다는 분들 계셨는데 더 좋은 제품을 좋은 기회로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저는 내년에도 책 100권 읽기를 목표로 합니다. 중요한 건 2가지였죠. 매일 읽는 시간을 확보하고 동기부여 장치를 만들기. 그리고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좋은 책을 고르기. 이렇게 3가지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캘린더 자체가 좋은 동기부여가 돼요.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요. 그리고 달력에 큰 네모와 작은 동그라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예쁜 원형 스티커를 붙이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책 읽은 날에 원형 스티커를 붙여주려고 합니다. 책 완독한 날 말고 읽은 날에요. 그러려면 많은 스티커가 필요하겠죠. 스티커가 아까우신 분들은 형광펜으로 칠해도 예쁠 것 같아요. 종이도 두껍고 질이 괜찮아요. 그리고 네모칸엔 완독한 책을 써주려고요. 지난 트래커에서 아쉬웠던 점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책 제목을 쓸 공간이 부족했었어요. 연속적으로 책을 완독한 날이나 책 제목이 길 경우에요. 근데 이거는 자리가 넉넉하니까 추가 정보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옵션이 떠올랐었는데요. 가볍게 완독한 날 책 제목을 적고 아래에 작가 이름을 써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독서를 시작한 날짜를 써도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은 형광펜을 이용하거나 아주 얇은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는지를 쭉 그어주는 거예요. 표시의 시작점은 책 읽은 날, 끝은 완독한 날이고 저는 완독한 날 제목 쓰는 게 좋은데 시작한 날 제목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스킹 테이프나 형광펜을 썼을 때의 단점은 병렬 독서 건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보기 안 좋아진다는 건데요. 책을 읽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보는 것도 재밌기 때문에 한번 고려는 해보려고요. 너무 많은 책을 병렬 독서 하는 게 좋지는 않다고 해서 시도해보실 분은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읽는 책,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읽는 책, 이북으로 읽는 책, 최소 3권을 항상 병렬 독서 중이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월별 미션을 적어둘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 어떤 분야의 책을 읽을지 가이드라인을 적어보려고 해요. 해당 장르의 책을 5권 읽는 걸 그달의 목표로 세워볼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빠질 거예요. 조금 더 균형 있는 독서를 매달 실천해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12개의 장르는 미리 정해놨어요. 철학, 한국사, 세계사, 우주, 생물학, 미술, 음악, 건축, 사회학, 법, 정치, 동물. 당연히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쉽게 설명된 책들을 다양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다른 분야 책을 읽고 싶으면 어떡하나 할 수도 있는데 제가 1년에 100권 읽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 40권 정도는 다른 책을 읽어도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읽고 싶은 책이 많으면 진짜 부지런하게 읽어서 100권을 훌쩍 넘게 읽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소설로만 40권 읽어도 많은 거니까 계획은 이렇게 세워서 편식 독서를 좀 막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대하는 건 과학 분야입니다. 과학은 배울수록 세상에 대한 각주가 생기는 기분이에요. 근데 다른 분야의 책들을 읽으면서도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데스크 캘린더를 볼게요. 12월부터 쓸 수 있는데 우리는 1월부터 같이 사용할 거니까 여기는 예시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저는 오늘 독서 습관, 독서 트래킹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독서 트래킹으로 쓰는 건 중복인 것 같아요. 저는 콘텐츠 고민을 해야 하니까 노션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봤는데요. 원래 중복 기록은 정말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하다가 꼭 제가 오늘 독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독서 습관과 연결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모닝 트래커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5시, 5시 반 기상을 하지 않아요. 또 모르죠. 1월이 되면 기분이 좋아서 기상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지만요.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건 7시간을 자는 거예요. 어쨌든 7시간을 잘 거면 아침에 일어나든 밤 늦게 자든 똑같은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7시간 잠, 8시간 근무, 1시간 이동, 1시간 점심 이렇게 하면 7시간이 남고요. 샤워, 머리 말리기, 화장, 옷 갈아입기, 요리, 도시락 싸기, 집 치우기, 저녁 먹기 그런 걸 포함하면 한 3시간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건 남은 4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죠. 근데 저녁에는 약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락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약속 같은 거 다 배제하고 언제나 5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밖에 나가기만 해도 이틀은 누워있는 사람이라 최대한 지루하게 살되 사회생활을 많이 해야 하면 나를 아껴주고 잠을 잘 재우자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중요한 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되 그 시간을 7시간으로 고정하고 싶다. 너무 빨리 일어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뒤부터 볼게요. 저한테 중요한 건 7시간 규칙적으로 자는 일. 그래서 슬립 트래커를 이용해서 매일 어떤 흐름으로 잤는지 볼 수 있어요. 제가 블렛 저널을 사용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슬립 트래커를 쓰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1년 동안 이 제품을 쓸 수 있게 됐네요. 쭉 뒷면 얘기를 해볼게요. 무드 트래커 같은 경우는 형광펜으로 기본 색상을 정하시더라고요. 갖고 다니는 색상들이 있어요. 회색, 파랑, 초록, 노랑, 빨강. 그래서 이 색상들 중에서 감정을 고르면 될 것 같고요. 좀 심플하게 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파랑, 보통 노랑, 나쁜 빨강. 약간 미세먼지 경고등처럼 한번 써볼게요. 회색과 초록이 좀 진한 색이라 이 세 가지 색상 쓰면 톤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리스트를 쓸 수 있는데요. 예시를 보니까 주 한 권 책 읽기, 벚꽃 구경하기, 평균 6시간 수면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와 관련된 기록들을 모아두는 걸 좋아해서 여기는 그냥 리뷰 페이지로 쓰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는 12월을 정말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루틴이 엄청 무너져 있어요. 12월 초 생일이었어서 만남이 잦기도 했고 요즘 다들 잠 못 이루시고 해야 할 일 못하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번 주 영상은 올리지도 않았어요. 다른 영상들 뭐 잘 보지도 않았고 만약 제가 무드 트래커와 슬립 트래커를 썼으면 빨간색과 뒤죽박죽인 그래프를 보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나는 내 스스로의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야. 나는 기분 나쁘고 마음대로 자. 이렇게 평가할 순 없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무슨 일 때문에 피곤했다거나 잠을 잘 수 없었는지 그런 걸 적어놓는 것도 중요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드 트래커와 슬립 트래커를 모두 작성하고 옆에 리뷰 형식으로 좀 채워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저는 이걸 모닝 트래커로 쓴다고 했죠. 아무래도 이거는 들고 다니는 것보다 책상에 두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쓰냐, 회사에서 쓰냐인데 전 제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두고 나를 관리하는 도구로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쓰는 시간은 아침이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루틴하고 책상에 앉아 모닝 페이지 쓴 다음 여기에 체크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몇 시간 잤고 기분이 어떤지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청 생산성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진 않고요. 그냥 너무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기도 싫고 그래서 여유롭게 차분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서 출근 시간보다는 좀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도 쓰고요. 그래서 1월 미션은 여유로운 아침 가지기로 할게요. 밑에 먼슬리 헤빗은 모닝 페이지 쓰기로 하고요. 아침 일기 쓰기는 아침에 여유로움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몇 달 전부터 아침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쓸 수 있어서 좋아하는 행위입니다. 오른쪽 칸은 달력이랑 줄이 맞아서 매주 모닝 페이지 쓰기 헤빗에 맞는 리뷰를 적어볼 거고요. 마지막 리뷰 칸에는 여유로운 아침 가지기에 대한 총 리뷰를 짧게 써보려고 합니다. 진짜 조그만 게 알차죠. 그리고 포스트잇 캘린더와 포토카드 캘린더는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토카드 캘린더를 스크랩에 모아두고 싶어요. 이 포스트잇 캘린더는 진짜 갖고 있으면 써야 할 때가 꼭 생기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독서 트래커로 쓰든 스크랩북에 붙이든 아니면 물 2리터 마시기, 야채 먹기 이런 작은 실천들 있잖아요. 꼭 30분 앉아서 책을 읽고 1시간 운동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살아가면서 쉽게 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쓰고 물 2리터 마시기면 이걸 냉장고 쪽에 묻혀놓는다든지 매일 선크림 바르기를 할 거면 화장대 앞에 놔두든지 그리고 그 앞에 안 쓰는 형광펜 같이 놔둬도 좋고요. 그럼 그 행동을 하러 가서 앉아서 포도알 모으듯이 체크하는 거죠. 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트래킹 행위가 정말 실행력을
얼마나 높이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제 새해 독서 목표들과 습관에 대해 오늘 나눠봤어요. 만약 제가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이라면 100권 읽기에 대해 얘기하고는 트래커 쓰기 하나만 보여주는 건가? 너무 간단하고 작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줄 한 줄, 한 권 한 권이 모여서 100권이 되는 것처럼 독서란 정말 작은 습관, 어떤 것이든 그 반복된 시간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내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작은 습관, 작은 소망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 참여하셔서 그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이 키트도 함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어리나 기록 영상 올리면 다이어리를 1년 내내 쓰기 어려워서 대리만족만 하고 가신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이라면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정말 간단한 형식으로 1년 기록을 남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 큰 캘린더에 적어도 1년을 돌아보면 사건이 많았네, 나 열심히 살았네 생각하실 거예요. 다양한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만족하실 거고요. 저는 이전 독서 트래커를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듯이 이번 제품들도 어떻게 채워나가고 있는지 종종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록과 저의 기록을 함께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고 만다라트를 쓰러 가봐야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